저희는 2주차에 걸쳐 이주, 한인 이주, 미국으로의 이주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와 두 번째 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주 이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별로 벌어져가는 삶의 질, 임금의 차이에 기인한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구학적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해외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도 하고 노동력이 과밀화되어 인구 이동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자연재해 등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요인으로는 국가의 빈약성, 부패, 좋은 교육 체제와 건강시설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제 이주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전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쟁,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로 인해서 자유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과 결합하기 위해서 다국적, 초국적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이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 비교적 오래된 말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애덤스가 그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제임스 애덤스는 미국 사회에는 누구든지 사회 계급이나 구성 요소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능력과 성취에 따라서 삶이 보다 개선되고 보다 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제시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는 모든 것은 자유와 행복의 개방권과 같은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생명을 의미를 하는데요. 생명은 인생을 말하며 인생은 크게 네 가지로 언급됩니다. 신체적인 범위, 지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 그리고 영적 차원의 삶을 말합니다. 또한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 중 행복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역사는 흔히 자유의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철학자 헤겔이 쫓기는 자유가 발전하면 사람들은 행복하면서 성공하고 더 번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생명의 고귀함과 자유, 개방 등을 위해서 전 세계로부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도 그 표시입니다. 물론 완벽한 꿈, 완벽한 드림은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규제하는 민주주의, 자유, 권리, 기회, 완전과 같은 이상을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미국인들은 대개 일하거나 노력을 기울이면 소득과 성공의 기회가 확실하고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국을 위대하다고 여기는 게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얼마 전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미 전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가였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최고로 뽑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 4명 중에 1명꼴인 약 24%가 미국인의 꿈이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주차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귀환 이주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국경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다가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기도 한데 제3문화 아이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최근 제3문화 아이들, Third Culture Kids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줄여서 CCK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사회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양성을 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국제결혼 이민자, 탈북자 혹은 세터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주노동자 혹은 그들의 자녀들 등이 있습니다. 성인 시기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혹은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서 성장기의 상당 기간을 해외에서 보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과학자 우쌤은 인도에서 생활하는 미국인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고국이었던 미국, 즉 제1문화와도 다르고 체류국이었던 인도 제2문화와도 다른 새로운 생활 형태를 만들어내 나름의 중간문화, 즉 문화들 간의 문화인 제3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자는 그들을 제3문화 아이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분명히 역동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것 같은 TCK들이지만 이들에게는 이들 나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 아이들은 새로운 문화로의 적응 과정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치면서 문화정체성 형성에서 독특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특정 문화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른 여러 문화 속에서 떠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적으로 어느 특정 집단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문화적 고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부모 세대 문화를 완전히 공감하지 못하고 동시에 주류 문화에 속하도록 권유를 받기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 어느 분야에 속하지 못하는 다른 것, 다른 사람으로 분류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제3문화 아이들은 분명히 불분명한 지역에 놓이기도 합니다. 다른 개념으로서는 아시아인들에 특화된 개념이 있습니다. 황화론이라고 하는데요. 서구인이 아시아인에 대해서 만든 인종적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담론은 뒤에서도 살펴볼 예정인데 첫 번째는 황화론, 옐로우 페릴이 있고 두 번째는 모범적 소수자, 모델 마이너리티가 있습니다. 황화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부상을 계기로 황화론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재조명되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자 중국 바이러스 황색경보라는 낙인이 부활을 했는데요. 다른 소수민족의 모범이 되는 긍정적이었던 존재가 서구 사회에 해가 된다고 느낄 때는 이들은 언제든 야만적인 이방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범적 소수민족, 모범적 소수자, 모델 마이너리티는 준법 정신과 근면상실로 인종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한 아시아계 이민자를 말합니다. 미국 사회학자 윌리엄 피터슨이 일본계 미국인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계는 대부분 성공한 이민자로 통하는 만큼 흑인이나 무슬림 등과 달리 인종차별의 피해자로 보는 경향은 낮습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그동안 소홀히 대응하다가 얼마 전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몰린 것을 계기로 아시아계 전체에 혐오 범죄 피해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나무 천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어휘는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 혹은 한인 이민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동양에서 자라나는 대나무와 남녀 간 성별 격차를 의미하는 유리천장의 천장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개념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아이비리그 대학생의 25%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들이 CEO가 될 확률은 1.5%에 불과하다라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의 최고위층 진출을 막는 사회적 편견인 대나무 천장이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와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차에서는 미국 내 이민 관련 내용으로서 재미 한인의 경제적 적응, 단체, 미국 관련 이민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